2025년 7월 중국인 투자자 강남 아파트 20억 현금 계약. 아침 뉴스 화면에 굵은 자막이 떴습니다. 실제로 며칠 사이 우리 동네 집값이 눈에 띄게 뛰었고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는 현금 매수 문의하는 외국인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주민단체방에는 이러다 진짜 집값 어디까지 오르려나? 걱정과 기대, 낯선 이의 불안이 뒤섞인 글들이 올라왔고 엘리베이터, 놀이터, 어딜 가도 낯선 언어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저 역시 처음으로 이 동네에서 살아온 세월 동안 이렇게 큰 변화를 직접 겪으니 괜히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졌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우리 곁에 찾아온 걸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께 이 현실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2003년 지어진 이곳은 그동안 조용하고 평범한 주거지역이었죠. 30층 6개 동, 총 1200세대가 거주하는 전형적인 중산층 아파트였습니다. 강남이라고는 하지만 신사동이나 청담동 같은 고급 주거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 가족들이 사는 곳이었죠. 아침 7시면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붐비고 오전 10시엔 유모차 끌고 산책하는 엄마들이 놀이터를 채웠습니다. 오후 3시가 되면 학원 차량들이 줄지어 서고 저녁 6시면 퇴근한 아빠들이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 일상이 2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곳으로 이사 온 것은 2018년이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린이집을 다니던 때였습니다. 나중에 다닐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이 교육 환경을 고민하게 됐죠. 인근에 좋은 초등학교가 있고 학원가도 걸어서 10분 거리라 선택했던 곳입니다. 그때 아파트 값은 9억 정도였는데 당시로서는 꽤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30년 대출로 간신히 마련할 수 있었죠. 주변 친구들은 강남에 집을 샀다며 부러워했지만 솔직히 저희도 빠듯했어요. 매달 관리비 포함해서 200만 원 넘게 나가는 대출금 때문에 가게가 빠듯했거든요. 그래도 아이 교육을 생각하면 감수할 만했죠. 그런데 2024년 중 후반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국내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언론 보도가 점점 늘기 시작했어요. 1월 중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붙은 공고문 하나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외국인 거주자 증가로 인한 관리사무소 안내사항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내용을 자세히 보니 중국어 안내문 추가 설치,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다국어 안내, 관리비 납부 방식 설명서,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생활 가이드 배포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들리는 중국어 대화, 복도에서 마주치는 낯선 얼굴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시아계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중국어로 대화하는 모습. 분명 우리 동네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102동 1502호가 매매됐다는 거였어요. 매매 가격이 상당히 올랐고 더 충격적인 건 매수자가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에게 물어보니 중국 국적의 가족이라고 하더군요. 아이 교육 때문에 한국으로 이주한다고 했다고요. 그때부터 진짜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2025년 3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평소처럼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가는데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 20여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 대부분이 40에서 50대 중국인들이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성들과 명품 핸드백을 든 여성들, 그리고 그들을 안내하는 여러 명의 통역사들까지. 마치 아파트 견학 투어라도 온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게 맞았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보니 놀라운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통역사가 중국어로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강남 학군이고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이 모두 접근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한 중국인 남성이 현금 결제 가능한 매물이 몇 개나 있는지 물었습니다. 중개사는 현재 매매 가능한 매물이 여러 개 있고 대부분 20억 초반에서 30억 원 사이라고 답했어요. 그 가격대를 현금으로 결제한다는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저희는 9억도 30년 대출로 간신히 마련했는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 뒤에도 비슷한 그룹들이 3-4팀 더 대기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각 팀마다 2-3가족씩 구성되어 있었고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아파트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한 중국인 여성이 아이들 학교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한국 아이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통역사는 인근에 좋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고 일부 학교에는 소수의 외국인 학생도 포함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들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정말 여기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호기심에 중개사무소 앞을 지나가며 더 들어봤습니다. 직원이 전화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으니 이번 주에만 중국 고객 예약이 여러 건 잡혀 있다고 했어요. 대부분 현금 구매 희망하고 아이 교육 때문에 오신 분들이라 학군을 많이 따진다고 했습니다. 학군이라는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살겠다는 의도였던 거죠. 잠깐 중개사무소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요즘 중국 분들이 정말 많이 오는지 궁금했어요. 직원 설명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급격히 늘었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몇 팀씩 상담 온다고 하더군요. 대부분 현금 구매고 가격 흥정도 별로 안 한다고 했어요. 어떤 분들이 주로 오는지 물어보니 IT 사업하시는 분들, 무역업 하시는 분들 등 중국에서 성공하신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이 교육 때문에 한국으로 이주 결정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중개사 직원도 한 가지 우려를 표현했어요.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외국인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는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는 점이었죠. 실제 거주 목적과 투기 목적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파트 단지 내를 산책하면서 더 많은 변화들을 발견했습니다. 놀이터에서는 중국어로 대화하는 아이들과 엄마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놀면서 하는 대화를 들어보니 한국어와 중국어가 섞여 있더라고요. 한국 엄마가 아이에게 저 아이와 놀고 싶으면 니하오라고 인사해보라고 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이런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관리사무소에서 나온 정보였습니다. 관리소장에게 직접 물어보니 현재 우리 단지에는 총 20여 가구의 외국인 가정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 대부분이 중국 국적이라고 했습니다. 1200세대 중에서는 아직 작은 비율이지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늘어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외국인 가정은 몇 가구에 불과했거든요. 그날 밤 인터넷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올해 들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증가 추세에 있고 그중 상당한 비율이 중국인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만의 일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던 거죠. 서울 강남구뿐만 아니라 분당, 일산, 송도 등 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어요. 정말 전국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며칠 후 놀이터에서 우연히 중국 가족과 대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1504호에 이사 온 리우 씨 가족이었는데 7살 딸아이가 우리 아이와 놀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언어가 달라도 금세 친해져서 함께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한 달 정도 됐다며 한국어가 아직 서툴러서 죄송하다고 하시더군요. 굉장히 정중하고 예의 바른 분이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전혀 거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이었죠. 아이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물어보니 처음엔 어려워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친절하게 대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하시더군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한국 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서 이주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중국에서 IT 사업을 하다가 회사를 정리하고 한국으로 왔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의외였습니다. 성공한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온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말이에요. 한국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먼저 중국은 아이들 경쟁이 너무 심하다고 했습니다. 초등학생도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주말에는 여러 학원을 다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더 자유롭고 창의적이라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한국은 법치주의가 잘 되어 있고 안정적이고 안전하다는 생각한다는 말씀도 하시더군요. 한국 생활은 어떤지도 물어봤어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이웃분들이 친절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래층 할머니가 김치도 나눠주시고 한국 문화도 많이 가르쳐 주신다고 하더군요.
아이도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있고 선생님들도 외국인 학생을 잘 챙겨주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뭔지 물어봤어요. 한국 문화가 많이 달라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관리비나 학교 시스템, 학부모 모임 같은 것들이 복잡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언어 문제도 있다고 했어요. 일상 대화는 어느 정도 되는데 공식적인 서류나 계약서 같은 건 아직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날 대화를 통해 알게 된 건 그들이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정말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가족이라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실 한국 정부가 우수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한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다만 투기 목적의 단기 투자는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실제 거주 목적이고 여기서 세금도 내고 소비도 하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씀도 하시더군요. 순간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될 텐데 왜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혹시 계속 한국에서 살 계획인지도 물어봤어요. 최소 5년은 살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한국 교육을 다 받을 때까지라고 하더군요. 나중에는 영주권이나 귀화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복잡해졌어요. 정말 우리 이웃이 될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4월 들어 경제뉴스에서는 중국 정부가 해외 송금을 더 어렵게 하고 중국 부동산 시장도 불안정하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 중산층이 안정적인 투자처로 한국 아파트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는 해석도 나왔죠. 실제로 올해 1분기만 해도 중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해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 역시 이제 정말 한국이 세계에서 주목받는 시장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만약 중국 경제가 다시 좋아지거나 한국보다 더 좋은 투자처가 생기면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우리 동네 집값이 급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혹시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이 언젠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감 하나가 이 현실을 더 많은 분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5월이 되면서 우리 동네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상가 풍경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1층 상가에 청하루라는 중국 음식점이 새로 문을 열었고 그 옆에는 중국 식품을 파는 차이나마트도 생겼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지나다니며 보니 나름 활기가 느껴졌어요. 평일 점심시간에는 중국 주민들뿐만 아니라 한국 주민들도 가끔 찾더라고요. 청하루 사장님은 조선족 출신이었는데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능숙해서 중국 주민들과 한국 주민들 사이의 소통에 도움이 되고 계셨어요. 요즘 중국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장사가 어떤지 물어봤더니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고 하시더군요. 중국 분들은 오시는데 한국 분들이 처음엔 좀 어색해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씩 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차이나마트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 조미료나 과자, 차 같은 것들을 파는데 한국 주민들도 호기심에 가끔 구경 오시더라고요. 특히 놀이터 풍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어와 중국어가 자연스럽게 섞여서 들렸고 아이들은 언어에 상관없이 금세 친해져서 함께 뛰어놀았어요. 우리 아이도 중국 친구들과 놀면서 간단한 중국어 단어들을 배워오곤 했죠. 시에시에가 감사하다는 뜻이고 니하오는 안녕하세요, 짜이찌에는 안녕히 가세요 라고 아이가 가르쳐 주었어요. 아이들의 적응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른들이 걱정하는 것과 달리 아이들끼리는 금세 언어 장벽을 넘어 친구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불거진 문제는 주차였어요. 기존 주민들과 주차 공간을 놓고 갈등이 생긴 거였습니다. 특히 방문자 주차구역을 둘러싸고 몇 차례 오해가 있었죠. 언어 소통이 안 되면서 생긴 문제였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중간에서 조정해서 해결했어요. 또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을 몰라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었어요. 중국은 분리수거 방식이 다르다 보니 처음엔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오해들도 쌓여갔어요. 층간소음 문제라든지 공용공간 사용 방식 등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마찰이 생겼죠.
예를 들어 중국 음식 특유의 강한 냄새가 아파트 내부나 복도에 퍼져 기존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었고, 분리수거 방식 차이로 관리사무소와 주민 간 마찰도 종종 발생했죠. 주차 공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방문객 주차구역에 무단 주차하는 일이 있어 갈등이 생기기도 했고, 공용 복도나 계단에 세탁물을 널어놓는 행동이 불편함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생활 패턴 차이로 밤늦게까지 대화하거나 TV 소리가 커서 소음 문제도 제기되었어요. 이처럼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5월 중순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또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의 집값이 2018년 9억에서 현재 20억 중반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물론 이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상승과 함께 일어난 일이지만 외국인 투자 증가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어요. 기존 주민들에게는 자산 가치 상승의 기회였지만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들과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점이었죠. 그런 가운데 잊지 못할 일들도 많았습니다. 5월 어린이날, 우리 아파트에서 처음으로 다문화 어린이날 행사가 열렸어요. 한국 가정과 중국 가정이 함께 참여하는 작은 축제였는데 준비 과정에서는 우려도 많았죠. 과연 잘 어우러질까? 문화적 차이 때문에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언어 소통은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들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행사가 시작되니 의외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중국 가정들이 준비한 중국 전통 과자와 한국 가정들이 만든 한과가 한 테이블에 놓였고 아이들은 언어에 상관없이 함께 뛰어놀았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70대 김할머니와 40대 리 아주머니가 함께 전을 부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짓으로 반죽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리 아주머니가 진지하게 따라 하시는 모습.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았어요. 리 아주머니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으면 할머니가 이렇게 해보라며 밀가루 물 조금 넣으라고 하시고 리 아주머니가 씨에씨에라고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서툰 한국어와 중국어 그리고 몸짓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날 행사에서 1204호 왕씨 가족과도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언어 문제가 가장 컸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중국보다 모든 게 빠르다고 하더군요. 한국 생활에서 가장 좋은 점이 뭔지도 물어봤어요. 아이가 훨씬 행복해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매일 스트레스 받았는데 여기서는 친구들과 놀 시간도 있고 여유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공기가 깨끗하다고도 했습니다. 중국은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아이 건강이 걱정됐는데 한국은 그런 걱정이 덜하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그 집 아이 밍밍이를 보니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우리 아이와도 단짝이 되어서 매일 함께 놀고 있었죠. 6월에는 더욱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1504호 리우 씨 가족이 우리 집에 직접 만든 송편을 가져다 준 거였어요. 한국 전통 음식 만드는 법 배웠다며 함께 드시라고 했어요. 모양은 조금 어설펐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송편이었습니다. 맛도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날 밤 아내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분들인 것 같다고 제가 말했어요. 아내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조금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문화를 존중해주는 건 고맙지만 언젠가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텐데 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뭐 어떠냐며 사람 사는 건 어디나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임시로 머무는 거라면 과연 진정한 이웃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6월 말에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아파트에서 또 다른 매매가 성사됐다는 거였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인 구매자였고 역시 현금 결제였어요. 그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우리 집값도 많이 올랐으니 좋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젊은 세대들은 이 동네에 정착하기 어려워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7월 중순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물놀이 공간이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아이들은 시원한 물줄기 아래서 신나게 뛰어놀았고 부모님들은 그늘 아래 모여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중국 가정과 한국 가정이 함께 준비한 간식과 음료가 한데 어우러져 다양한 문화가 자연스럽게 섞이는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은 언어가 달라도 금세 친구가 되어 함께 물놀이를 즐기며 서로의 말을 배웠습니다.
우리 아이와 밍밍이도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면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밍밍아, 이거 사과야. 사과 중국어로는 핑거야. 핑거, 재미있다. 그 순간을 보며 문화 차이가 갈등의 씨앗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자원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우려도 생겼어요. 7월 말 관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단지의 외국인 거주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했거든요. 1200세대 중 4050가구 정도가 넘는 외국인 가정이 거주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중 90% 이상이 중국 국적이었고요. 이 정도면 이미 상당한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특히 아이들 놀이터나 학교에서는 그 비율이 더 높게 느껴졌거든요.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국제적인 느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7월 말 우연히 아파트 입구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확실히 달랐어요. 30대 신혼부부 박 씨 부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현금으로 집을 사는 투자자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다고 했어요. 자신들은 대출받아서 겨우 전세로 들어왔는데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르면 어떡하냐고 걱정했습니다. 또래들은 다들 전세도 구하기 어려워하는데 이제 강남은 정말 젊은 세대들이 정착하기 어려운 곳이 된 것 같다고 했어요. 30대 직장맘 최 씨는 다른 관점이었어요. 아이 교육에는 좋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와 언어에 노출되니까 요즘 글로벌 시대에 이런 경험이 도움될 거라고 했어요. 자신의 아이도 중국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취업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집값이 올라 자산 가치가 오른 점도 노후 대비나 미래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이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이 주는 불확실성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40대 직장인 김 씨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 나중에 우리 아이가 독립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물가도 많이 올라서 지금도 제 월급만으로 생활하기 빠듯한데 젊은 세대가 느낄 집값 부담은 훨씬 클 거예요. 게다가 교육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중국 아이들이 공부를 워낙 잘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아이가 뒤처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만약 나중에 중국 분들이 갑자기 떠난다면 부동산 시장이 급락할 수도 있다는 불안도 있어요. 50대 자영업자 이 씨는 경제적 측면을 강조했어요. 어쨌든 지역 경제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상가 매출도 늘었고 새로운 업종들도 생기고 다만 임대료가 함께 오르는 게 부담이긴 하다고 했어요. 중국 음식점과 마트가 들어서면서 동네가 좀 더 다채로워졌다는 평도 있었어요. 60대 이 할아버지는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때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런 게 거의 불가능해졌다며 안타까워하셨어요. 외국인 투자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면서 우리 세대뿐 아니라 젊은 세대도 큰 부담을 안게 됐다고 걱정하셨죠. 또 우리 고유한 문화가 희석되는 것도 걱정스럽다며 아쉬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잘 적응하는 건 다행이지만 이렇게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질까 봐 걱정된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큰 변화를 겪을 줄은 몰랐다고 덧붙이셨습니다. 70대 할머니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시선을 보여줬습니다. 좋은 사람이면 어디 출신이든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다만 서로 존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해외 나가서 살 때 현지 사람들 도움 많이 받았다고 하시더군요. 변화는 늘 있는 거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배타적이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조건 받아들이기만 해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 손주 세대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니까 오히려 더 글로벌한 사고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도 하셨습니다. 각자의 입장과 경험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나왔지만 공통적으로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여러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경제적 부담과 불확실성에 대해 걱정하면서도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서 얻는 긍정적인 면도 인식하고 있었고, 나이가 많은 세대는 경제적 변화뿐만 아니라 문화적 충격과 공동체 변화에 대한 우려를 더 많이 표현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겪은 변화를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동네 상권이 활성화되었고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경험도 새로웠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와 언어에 노출되는 건 좋은 교육 기회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중국 친구 밍밍이와 놀면서 배운 것들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단순히 언어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까지 배우고 있더라고요. 또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상가 매출이 늘었고 새로운 일자리도 생겼어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기존 주민들의 자산 가치도 올랐죠. 실제로 우리 아파트 값도 2018년 9억에서 현재 20억 중반 정도로 평가받고 있어요. 숫자로만 보면 상당한 자산 증식 효과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우려스러운 점들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기존 주민들에게는 자산 증식의 기회였지만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아진 거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어요. 문화적 갈등의 가능성도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 외국인 비율이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언어 소통 문제, 생활 방식의 차이, 교육관의 차이 등이 언제든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불안한 건 불확실성이었습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실제 거주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언젠가 중국 경제가 안정되거나 다른 더 좋은 투자처가 생기면 갑자기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였죠. 그렇게 되면 지역 경제도 타격을 받을 것이고 부동산 가격도 급락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 미래가 걱정됩니다. 지금도 부담스러운 집값이 더 오르면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 동네에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외곽으로 밀려나야 할까요? 그렇게 고민이 많던 중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다문화 한여름밤 축제였는데 한국 가정과 중국 가정이 함께 준비한 큰 이벤트였어요. 준비 과정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많았습니다. 언어 소통은 어떻게 하지? 음식 준비는 어떻게 나눠서 할까? 혹시 문화적 차이로 오해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행사가 시작되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1204호 왕씨 아주머니가 직접 만든 중국식 만두와 502호 김할머니가 빚은 물만두가 한 테이블에 놓였고 맛을 비교해보며 서로의 요리법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만두 피가 쫄깃하다며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보니 밀가루에 뜨거운 물을 조금씩 넣어서 만든다고 알려주시는 모습이었어요. 언어가 서툴러도 몸짓과 표정으로 충분히 소통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중국 친구들에게 한국 전래놀이를 가르쳐주고 중국 아이들은 중국 전통놀이를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아이와 밍밍이가 함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는 모습을 보니 이게 바로 진짜 국제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행사 마지막에 있었어요. 모든 가족이 둘러앉아서 각자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1504호 리우 씨가 서툰 한국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곳이라 걱정 많았는데 이웃분들이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자신들도 좋은 이웃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박수가 터져나왔는데 그 순간 느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이냐라는 걸. 그날 밤 집에 돌아오면서 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변화는 항상 불안하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구나.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이에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이 300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상당수가 장기 거주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특히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전국 여러 지역에서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 동네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된 거죠. 이런 변화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받아들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저는 이 8개월간의 경험을 통해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함께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냐라는 거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가 될 겁니다. 그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좋은 문화와 가치는 지켜나가면서 동시에 새로운 문화와의 조화를 찾아야 하죠. 또한 투기 목적의 투자와 실제 거주 목적의 이주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외국인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는 제한하면서도 실제 거주하며 우리 사회에 기여하려는 분들과는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해요. 이 변화의 중심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 그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은 안전하고 교육, 의료,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이 점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앞으로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댓글로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런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